형은 진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때 모습이 자꾸 뭐하고 겹쳐 보이냐면 2000년대 초반에 코스닥 닷컴 열풍 불어가지고 그때 막 코스닥 버블 일어났을 때랑 느낌이 똑같아. 자, 근데 이 12개월 선행 PER이 21배를 넘어선 거는 지난 2000년 IT 버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닷컴 버블을 언급하시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이는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닷컴 버블, 사실 2000년 당시라서 많은 주린이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닷컴 버블은 지금의 세상을 변화시킨 빅테크, IT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세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다가 다시금 2000년대에 엄청난 폭락세를 보인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1999년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밑돌고 있었는데 2900포인트를 순식간에 웃돌다가 다시금 엄청난 폭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를 쉽게 말해서 회사 이름에 .com, 닷컴만 붙었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거품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주식시장이 올라가기에 그렇기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최근에는 비슷한 예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2차전지 우리도 진출하겠다 이러한 내용이라거나 그 좀 전에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출 이러한 예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닷컴 버블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본다면 그 당시는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금리가 낮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 코로나 유동성 장세를 생각해보면 편할 텐데 이 시장에 유동성이 꽤나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는 투자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냐? 이 투자 시장이 점차 투기판으로 변질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2차전지 그리고 그전에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를 보면 좀 이해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와중에 미국이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버블 그리고 엄청난 폭락세가 나온 건데 실제로 아마존닷컴이 그 당시에 9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물론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은 그 당시 대비 600배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거나 혁신, 기술력 등 확실한 모멘텀으로 살아남은 기업들은 분명한 호황기를 누렸기도 누렸을 거다 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당시와 지금 국내 증시의 공통점, 과연 어떤 점들이 있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코스닥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2차전지가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죠. 현재 이 코스닥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을 살펴보면 대략 22배라고 산출이 돼요. 그리고 12개월 선행 PBR은 대략 2.8배라고 산출이 되고, 자, 근데 이 12개월 선행 PER이 21배를 넘어선 거는 지난 2000년 IT 버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현재 코스피는 12배가량인데 코스닥은 22배, 이렇게도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당 순이익이 같이 오르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면 이 지수가 탄탄하게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지금은 EPS보다 PER이 더욱 많이 오른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꽤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PBR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냐? 현재 대략 2.8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지난 2013년 그리고 2021년 당시에 증시의 급락세를 보면은 그 당시 PBR이 3.0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근접한 수치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우리가 함께 좀 시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닥이 아니라 국내 증시로 봤을 때 국내 증시의 PER은 05년 이후
평균 대비 40%, 그리고 GDP 대비 시가총액은 25%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뭐 기업의 이익이라거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고 여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올해 상반기에는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유입이 된 점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뭐 하반기에 이러한 기대감대로 유지가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 매물들을 소화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전망 대비 하회하는 모습들이 꾸준히 드러난다면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시킨 주범이 누구죠?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는데 특정적인 하나의 업종만 상승하면서 이 지수가 견인되었습니다. 바로 2차전지.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이제 시가총액에서 1등, 2등 하는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 올해 코스닥 지수가 30%를 조금 넘게 상승시켰는데 에코프로 BM은 350%를 넘게, 그리고 에코프로는 1000%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현재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을 합치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7%라고 해요.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되는 게 대략 19%입니다. 거진 비슷한 수치,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급등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점이 어딜까? 야, 지금 고평가야. 분명히 버블이야. 이러한 의견이나 우려감을 갖고 계시기도 한데, 이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실적을 우리가 메인 키워드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주가는 이익에 비해서 높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집단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고, 창출해내는 이익 대비 높은 값에 거래가 된다면 이는 우리가 고평가 그리고 거품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대표적인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 투자의 명가 피터 린치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여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투자의 명가일 겁니다. 뭐 대표적인 명언 한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했어요. 굉장히 뼈를 때리는 발언들인데,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집을 선택하는 데에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선정에는 몇 분 만에 끝내기 때문이다. 사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공감이 갔던 말이,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했기 때문이다. 뭐 이러한 명언들도 있죠. 뭐 여튼 이 피터 린치가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국내 2차전지 대표주들을 한번 좀 대입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공식이 뭐죠? PER 곱하기 EPS. 이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PER 같은 경우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지는 못하죠. 단순하게 주당 순이익과 주가 수익 비율로만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장률을 반영해서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 PEG라는 거예요. 기업의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지표로 주가가 성장률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지표고, 이 피터 린치가 제작한 지표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지표입니다. 보통 이 PEG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성장률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5년이냐 혹은 미래 컨센서스 5년이냐 이렇게 좀 갈리기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둬야 되는 부분은, 미래의 컨센서스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고, 우리 증권사 리포트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당장 1년, 2년 뒤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피터 린치는 성장률에 대해서 PEG를 계산해보고 0.5 부근에서 매수하고 1.5 부근에서 매도하라, 이러한 원칙을 함께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한번 이 결과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뭐 PSG나 PER처럼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맹신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요 2차전지의 PEG 비율을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검은색 반원 안에 PEG가 나와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2.07, 삼성 SDI 0.55, 에코프로는 0.74, 에코프로 BM은 1.75,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PEG가 0.5 부근이면 매수고
1.5 부근 혹은 이상이면 매도다 라고 피터 린치가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삼성 SDI와 에코프로는 매수 관점으로도 다가갈 수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은 매도 관점에 보다 가깝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계산식에 따른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공통점을 좀 살펴보자면 성장률 대비해가지고 PER이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은 매수 관점으로서 확인이 되고 성장률 대비 PER이 높은 종목들은 매도 관점으로 확인이 되네요. 30.49%의 평균 성장률을 보인 LG에너지솔루션 PER 23년 예상 PER이 63.14라는 이러한 내용이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절대적으로 맹신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미래 성장률을 기준 잡은 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성장률을 기준 잡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 간단하게만 조금 더 언급을 드리자면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급등세에 대해 따져봤을 때에는 우리가 기대감도 있지만 뭐 수급적인 측면, 공매도, 그리고 그에 따른 숏스퀴즈, 숏커버링에 대한 급등세도 분명히 지금 많은 분들이 따져보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매도 관점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이 단타 타점이다 이러한 관점을 세울 수도 있고, 사실 전략과 관점은 사람마다 모두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관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표,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관점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2차전지는 어떠한 상황인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